자, 이렇게 펼쳐진 7021 데이터맵 화면에서 제가 원하는 차트를 하나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같이 비교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 지수를 데이터를 불러와서 차트를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의 차트와 그 다음에 변동성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원달러 환율, 이 세 개의 지표를 같이 보고 이거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관심 종목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차트를 저는 필요로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이 네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 제일 우선이겠죠. 해서 먼저 현재 지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코스피 또는 주가지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코스피 지금부터는 항목을 넣어주고 그 차트를 그리는 과정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하단에 있는 코스피를 제가 찾는 순간에 더블 클릭을 하거나 끌어내리거나 하면 차트가 그려지겠죠. 자, 두 번째는 국고채 3년이었습니다. 국고채 3년 이렇게 쳐주고 여기에 나타난 것 중에 금융투자협회 거를 나는 우선 하겠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또 차트를 그렸습니다. 문제는 축이 하나라서 금리 수준이 5%가 안 되는 이런 그림에서는 직선으로 나타나죠. 무시하시고 다음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 작업은 원달러였죠. 원달러 환율을 하니까 서울백환 중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더블 클릭을 해줘서 하나, 둘, 세 개를 그렸고요. 마지막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주식란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주식란에 여기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에 삼성전자를 입력해야 제대로 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자, 삼성전자. 아, 주식을 안 눌렀군요. 주식 누르고 해야죠. 그리고 검색. 삼성전자가 나왔죠. 또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는 내가 원하는 네 가지 지표와 주가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왼쪽의 항목과 위쪽의 부분을 지우고 지금부터는 맨 우측에 있는 이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편집 기능이 강한 것은 맨 위의 것이고요. 요거는 하단에 X축의 기간을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로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작업할 거는 내가 축이 한 개이기 때문에 오른쪽 축과 아래로 축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장할 때 키워드를 넣어주면 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차트 안에서 어떤 숫자를 보고자 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동평균선을 생산할 때 쓰는 보조 버튼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해서 실제로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축이 필요하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주가지수가 표현되고요. 오른쪽 축을 중심으로 금리가 표현되고 중심에 원달러 환율이 나오고 마지막 박스에는 삼성전자가 나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러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박스를 눌러서 코스피는 그대로 놔두고 국고채 3년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원달러 환율을 내리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를 내리고 끝났습니다. 4개의 축이 생겨서 4개의 표를 한 번에 다 그린 거죠. 자, 지금부터는 편집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평균선을 그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이동평균과 삼성전자 주가의 이동평균을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동평균을 그리는 것은 이 버튼이었습니다. 클릭을 해주고 지금 삼성전자를 먼저 해볼까요? 삼성전자를 선택한 다음에 21선과 61선이 나오게 해줘. 해서 지금 하단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눌러주고 디폴트로 코스피가 나왔으니까 21선과 61선 그 다음에 대세를 볼 수 있는 200일선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서 3개의 선을 그리라고 넣습니다. 선이 나왔죠. 그런데 이 차트의 색깔들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 색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코스피에 대한 색깔을 좀 진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항목을 가서 클릭을 해줍니다. 잘 안 될 때는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래 클릭을 해주고 그러는 순간에 나타난 것이 우측에 이렇게 편집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트의 색은 여기를 눌러서 바꾸면 되고요. 차트의 굵기는 여기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먼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파란색을 좀 더 파란색, 더 진한 색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선 두께는 편집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테두리 선을 2가 아닌 2배 정도로 굵게 해줘 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차트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어 라고 해서 빨간색을 선택을 해서 색깔을 바꿔줬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죠? 차트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모두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제목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삼성전자 주가와 주요 경제지표 추이 비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오타가 있었군요. 비교해서 닫기를 해주는데 닫기 전에 보니까 제목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금 중심에 있는 테두리 이 버튼을 누르고 글자는 테두리가 아니고 텍스트죠. 9가 아니라 한 14 정도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쓰는 색깔이죠. 크기와 색깔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제 좀 더 커진 제목의 진한 차트 제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원했던 차트의 모습이었는데 조금 남은 아쉬운 점은 밑에 하단에 있는 월 간격이 지금 2개월 간격이라서 좀 촘촘하게 표시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다시 넘어가서 기간 옵션 빨간 점이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1개월 단위로 나와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만 나오는 화면이 됐죠. 다음번에도 이 작업을 반복한다는 건 대단히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이쪽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첫 번째 저장 버튼은 이 차트를 내가 원하는 이 모양 그대로 다음에 가장 최근의 차트로 최신의 차트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은 현재의 차트를 메모리로 복사시켜서 내가 엑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그대로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이 버튼은 복사가 아니고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마지막 프린트 마크는 거기 같이 있다가 이 차트 나도 좀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볼게 출력해줘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차트를 이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장 버튼을 빨리 하겠습니다. 눌러서 아까 제목으로 잡아줬던 제목이 제목란에 그대로 있고요. 저는 이 파일을 구분할 수 있도록 INAN 밑줄 A-001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이름을 줬습니다. 생산자는 누굴까요? 팬더 황인환 이렇게 넣어줬고요. 검색은 나중에 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차트를 보고 뉴스를 검색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주가지수 환율 뭐 이 정도 세 개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작업한 거라는 코멘트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작업하신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저장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이 저장했으면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필요할 때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의 모습이 나오게끔 데이터맵 모습이 이런 거였죠. 자, 이 차트를 그냥 날려버릴게요. 날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좌측에 있는 저장 부분을 가보면 여기에 제가 원하는 차트가 들어있겠죠. 자, 클릭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여기 삼성전자 주가와 주의 비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제가 그냥 더블 클릭을 뚜둑 해주니까 아까 그렸던 모양 그대로 다시 산출이 됐죠. 예, 여기까지가 제가 원했던 차트 작업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조금 더 팁을 하나 더 드린다 그러면 차트 작업을 할 때 요 부분을 신경 쓰시면 대단히 요긴합니다. 뭐냐면 지금 주가 지수나 환율이나 삼성전자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동시에 출발했다면 어느 것이 더 많이 오르거나 떨어졌을까? 비율로. 그럴 때는 데이터를 차트를 그리기 전에 확장 선택을 최소 주기는 그대로 놔두고 확장 선택을 초기 대비로 해주면 차트는 이렇게 됩니다. 초기에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각자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몇 프로 올랐고 얘가 몇 프로 떨어졌고 하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볼 수 있는 것이 초기 대비입니다.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팁으로 더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